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실렸던 단독 기사. 그 신문 기사로 인해 SNS에는 주작이다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만 건을 넘겼습니다. 신문이 발간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 우익들은 아사히 신문 사옥에서 아사히 신문 당장 폐쇄하고 사죄하라 라며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국회는 항해 전화로 일을 못할 정도로 마비되었습니다. 한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금기를 폭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쓴 신입 기자, 그녀가 전한 단 한 면의 기사는 왜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쿠라 나가이입니다. 도쿄대학교 정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사히 신문에서 인턴 기자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민당 중진 국회의원이고 어머니는 도쿄의대 음대 교수죠.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도쿄음대 강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취재를 나갔는데 우연히 제 대학 동기 하야세준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뭔가 이상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이건 한글 아닌가?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준은 별다른 반응 없이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악보 위에 한글로 된 가사가 적혀 있었죠. 도쿄음대 수석 졸업생이, 그것도 제가 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준이 한글을 쓰고 있다니요.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글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한글은 유치한 퍼즐 조각 같은 문자야. 음악에 정제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선 문자는 일본이 체계화해준 것이야. 원래는 불완전한 기호에 불과했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저에게 한글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미개한 문자였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K-팝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의 정교한 문화와 서구의 고급 문명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뒤처진 나라라고 확신했거든요. 다음 날 편집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사쿠라 씨, 요즘 젊은 층에서 한글이 인기라는 소문이 있던데 한번 취재해보는 게 어떨까요? 선배 기자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습니다. 한글은 유치한 퍼즐 조각 같은 문자인데 그걸 인기라고 하다니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글이 얼마나 허황된 유행인지, 얼마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문자인지 제대로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한류는 감정 중독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죠. 트렌드를 비판하기 위해 현장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한글 취재를 위해 다시 도쿄음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서 한글이 얼마나 허황된 유행인지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일본 최고 명문 음대의 강의실인데 여기저기서 한글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복잡하고 투박한 한글 말입니다. 잠깐, 이게 뭐죠? 저는 옆에 앉은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아, 한글 필기예요. 요즘 음대생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유행이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그 학생은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음표를 표기하고 가사를 적고 심지어 감정까지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하야세 준을 찾았습니다. 준은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쿠라, 왜 여기에? 준, 너 정말 한글 쓰고 있는 거야?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멜로디와 감정을 일치시키는데 탁월해. 특히 작사할 때 느낌을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 준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준이 한글에 대해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다니요.
그래도 한글은 너무 단순하잖아. 일본어나 영어에 비해서 말이야. 제가 반박했지만 준은 오히려 제게 반문했습니다. 사쿠라, 너는 한글을 직접 써본 적이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직접 써본 적이 없으면서 비판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한글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가사 연습, K-팝 노트 같은 태그가 수만 건씩 올라와 있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평생 무시해왔던 한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엘리트 음대생들까지 한글을 창작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친구 하야세 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준을 만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쿠라, 솔직히 말할게. 한글을 배운 뒤로 내 방송 기획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한글로 생각하면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져. 그게 프로그램 구성에도 반영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조용하고 소극적인 준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내가 한글로 작사한 곡들이 방송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제 정식 작가로 계약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준이 한글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한글로 방송 작가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방송이 하향평준화되는 거 아니야?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을 때 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넌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사람을 숫자로 보고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 준은 일어서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쿠라,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준은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준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의 변화가 정말 한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아직도 사람을 숫자로 본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런 사람인 걸까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과의 대화 후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제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판계와 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도쿄대 교육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왔어요.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실이 정치적 이유로 숨겨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음악 출판사 편집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로 작사된 곡들이 감정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건 업계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더 충격적인 건 아사히 신문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글 기사를 쓰겠다고 하자 선배 기자들이 만류했어요. 사쿠라 씨, 그런 기사 쓰면 친한파로 몰려요. 신문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요. 편집장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글 기사는 잠시 보류해. 지금 시기에는 부적절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진실이 억압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딴 기사 쓰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난다. 내가 우리 가문에 먹칠하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글을 무시한 것도 한국을 비하한 것도 모두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어요. 진실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무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글을 배워서 그 유치함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단순한 문자니까 금방 배울 수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글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롱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3일 만에 제가 경험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문장을 작성하기 시작하자 제 사고 정리 속도가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우연히 발견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한글이 치매 환자들의 인지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난독증 아동들에게도 한글 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한글이 실제로는 뇌의 인지 효율을 높이는 과학적 문자였던 거예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는 단순한 특징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자폐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센터를 취재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아이가 한글 가사로 처음 감정을 표현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한글 덕분에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퍼즐 조각이라고 조롱했던 글자가 한 아이에게는 감정을 이끄는 열쇠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의 수업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늘 강의에서 말씀하셨죠. 한글은 음악의 적이다.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노출시킨다.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감정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자였어요.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 처음 감정을 표현한 그 기적 같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문자의 격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글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감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문자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가 있었고 한글이 2009년과 2020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영어나 텔루구 문자 같은 세계 주요 문자들을 제치고 한글이 1위를 차지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문자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평생 우월하다고 믿었던 일본 문자가 순위 밖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한글이 세계 1위였다니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도 발견했어요. 방콕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각국 학자들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서약했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한국어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한국의 문자 체계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발명품 중 하나다. 이런 평가가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평가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자를 제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일본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한국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외면한 진실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말이에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일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 모든 깨달음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김민수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70대 연세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정말 따뜻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혼란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쿠라 씨, 한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담긴 소통의 도구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평등과 소통의 철학이 담긴 발명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깊은 철학을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특별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자폐 아동이 한글 가사로 처음 감정을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한글을 만나기 전까지는 감정 표현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의 음성학적 특성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준 거죠.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퍼즐 조각이라고 조롱했던 글자가 한 아이에게는 감정을 이끄는 열쇠였던 거예요. 진정한 문화의 힘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데 있어요. 한글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족이었어요. 문화원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철학과 가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문자의 격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동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야세 준이 한글로 작사한 곡이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친구가 한글로 일본 음악계 정상에 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준에게 연락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사쿠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준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글이 정말 너를 바꾼 거구나. 나도 이제 알겠어. 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쿠라, 내가 변한 것 같아.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준에게 털어놨습니다.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1위를 차지한 것,
자폐 아동이 한글로 감정을 표현한 것, 한국의 홍익인간 철학까지 말이에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문자 도쿄에서 본 한글의 기적.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글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지만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그런 글을 썼다 해도 음악을 사랑했다면 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음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준의 노래가 1위를 차지한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편견을 없애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글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정말 문자의 격조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쿠라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진실과 만나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셨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들려주세요.